한국에서 300억 내려 그러면 30억부터 증여세제 50%를 내야 되니까 소위 100억 이상 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한차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만 65세가 넘는 고령 동포는요,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증여 다 끝낸 다음에 65세 되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한국이 의료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들어오면은 전반적으로 좋은 의료체제 속에서 노인성 이런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미국은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부자들은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다.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시뮬레이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북콘서트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댓글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도와달라. 예,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 오늘 주제는 한국의 돈은 어떻게 밖으로 나가는가? 거의 뭐 이거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내고 들어야 되는 소위 그런 절세 컨설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절세 컨설팅을 하려고 영상을 킨 건 아니겠죠? 이 어떤 제도들이 갖고 있는 모순이라든가 문제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켰는데,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고액 자산가들이 한국에 있는 돈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밖으로 보냈다가 다시 또 그 자녀들한테 주는지, 그 메커니즘 중에서 많은 그 메커니즘 중에서 한 가지의 사례를 간단히 갖고 왔으니까 좀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에는 150만 명 정도의 이제 우리 한인들이 살고 계십니다. 미국에요. 근데 미국 얘기를 한 거는요, 미국에는 투자이민 제도가 있어요. EB5 비자라고 해서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신규 사업체 지역에 따라서는 80만 달러에서 105만 달러를 투자해서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조건이고요. 비자 코드는 C5, T5, R5, I5 이런 투자이민 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기업체를 설립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기업체를 설립 안 해도 돼요. 학생의 경우에는 뭐 부모와 함께 가거든요. 그러니까 80만 달러를 넣고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EB5 비자로 미국으로 투자 이민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근데 미국에는 일단 영주권자가 되면은 가족 초청 이민이 돼요. 좋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코어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 영주권자, 투자 이민에 성공해서 만약에 영주권자가 되게 되면은 가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네이버에서 갖고 온 그냥 이민 상태인데, 가족 초청 이민 제도라 그래가지고 F1, F2A, F2B, F3, F4 비자고요.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 다음 미혼 자녀를 초청 이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저하고 배우자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자녀랑 이 배우자만 투자 이민을 신청하고요. 저는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저 둘이 영주권자로 투자 이민에 성공하게 되면 저를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좋죠? 제가 뭘 하려는지 대충 눈치는 까시죠?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아예 그냥 다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시민권자 그냥 미국인이니까 그냥 다 부를 수가 있고요. 일단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은 배우자 미혼자를 부를 수가 있고, 시민권자 되면 뭐 다 위아래로 다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주권자가 될 것인가? 이게 투자 이민이라는 거죠. 근데 미국에는 뭐냐면 TEA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로 치면은 지방소멸 지역이랑 비슷한 겁니다. 고용 촉진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런 고용 촉진 지역의 외국에서 80만 불 이상을 갖고 부모랑 자녀가 투자 이민을 하고, 특히 자녀는, 이게 중요한데, 자녀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투자 이민 신청하면서 미국에 대학 보내려고 왔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을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보통 엄마랑 자녀가 같이 이런 80만 불로 영주권 신청을 하고 투자 이민 추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80만 불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그냥 이미 한국에서 자녀한테 80만 불을 증여를 하고, 그러니까 증여세를 수증자가 내야 되니까 더 많이 줬겠죠. 소위 120만 불을 증여하고 80만 불을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 투자 이민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고등학교 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전까지 영어만 드립다 시키는 겁니다. 일단은 거기서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근데 80만 불도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은 거의 한 13억 정도 되니까 적지 않은 돈인데요. 전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증여를 1, 2억, 12, 10억 하는 경우가 아니라 진짜 많은 돈을 증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부자들의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투자이민은 쿼터가 있어요. 쿼터가 있는데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 약 700개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이게 IIUSA, 투자이민, 그러니까 Investment Immigrant USA 사이트를 가보면은
23년 실적에 한국이 416건이고요. 중국이 5,178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인도 600건, 베트남 500건, 한국 400건. 우리가 어쨌든 탑4입니다. 투자이민 신청하는 나라에서 탑4고 대만이 여기 있고요. 홍콩, 브라질, 베네수엘라, 사우스아프리카 이렇게 쭈루룩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 촉진 지역에 투자 이민하면서 이렇게 해서 영주권 하고 그다음 미국 대학교까지 보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영주권 취득하고 5년 지나면 데리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일단 고등학교 때 가서 고등학교 한 1, 2년 보내고 대학교까지 가게 되면 5년 금방 채우겠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투자 이민 신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걸 왜 하냐면은 미국에서는 그 증여세가 제가 상속세라 적었는데 증여세가 2,200만 달러까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줬을 때. 그러니까는 자녀랑 엄마랑 같이 갔고 둘 다 영주권 됐고 배우자를 데리고 와서 배우자의 자산까지 만약에 미국으로 제대로 갖고 올 수가 있으면은 2,200만 불까지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제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되게 좋죠. 왜냐면 한국은 이 정도의 증여세가 아니라 한국은 30억 넘으면 최고세율 주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100억 이상 증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진짜 초부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높은 증여세 때문에 요즘 증여 회피하거나 증여세 절세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런데 절세 방법이 굉장히 많지만은 가열차게 조사하려고 그러면 또 조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껴가지고 증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 이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증여자도 미국인, 수증자도 미국, 영주권자, 재산 소재지도 미국에 만약에 갖고 왔다면 한국 증여세는 비과세 안 내게 되고 미국 증여세인데 미국은 2,200만 불까지는 공짜니까 300억까지는 거의 그냥 퉁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꽤 큰 돈인 거죠. 한국에서 300억 내려 그러면 30억부터 증여세제 50%를 내야 되니까 소위 100억 이상 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한참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부모 자녀가 공동으로 미국 영주권자 되고 한국 내 자산을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옮기고 미국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투자 이민인데요. 근데 증여용 투자 이민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요, 이게 MB 때 만든 건데요. 만 65세가 넘는 고령 동포는요,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2011년이니까 MB 때 만들어졌거든요. 65세가 넘은 고령 동포는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증여 다 끝낸 다음에 65세 되면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지금이야 의료 대란이어가지고 좀 그렇지만은 한국이 의료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세 이상으로 들어오면은 전반적으로 좋은 의료 체제 속에서 낮은 급여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서 이제 노인성 이런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미국은 너무 비싸니까요. 그래서 한국 의료기관을 다시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이 되고 그 다음 미국에서 연금 받는 그런 상태라면 미국 연금을 그대로 이어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걸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런저런 걸 보면은 제가 오늘 말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 제도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변호사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변호사, 그 다음에 이런 제도, 행정 제도를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이 부자를 대상으로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도 투자이민이 매년 500명 가까운 그런 투자이민이 미국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모두 다 증여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투자 이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런 증여 목적의 투자 이민이 굉장히 큰 산업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서 거기서 증여한 다음 증여세 다 절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건보료로 의료공단 사용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내시는 건강보험료로 네,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하여튼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어렵고 귀찮죠? 왜냐면 영주권 무조건 된다는 보장도 없고 임시 영주권에서 영주권으로 가야 되고 그래도 영주권이 말이 쉬워 보이지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미국은 제가 지난번에 기술이민 얘기했을 때 미국 회사에서도 우리나라가 공장을 외국에 지어버리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다른 미국 회사 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즘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든 것이 사실 어렵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 산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꾸로 정말 한국에서 하게 해주지 이러면서 증여세 제로 정책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귀찮으니까 이게 증여세제가 결국은 높기 때문이잖아요. 30억 초과 50%의 증여세제가 높기 때문에
그냥 증여할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 귀찮다. 언제 뭐 애들 영주권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또 많은 회사에 뭐 미술품 대여해주고 온통 각종 증여 방법들이 있는데 증여 편법 증여세 절세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산업화되고 있으니까 너무 귀찮고 나중에 덤태기 쓸 수 있으니까 복잡합니다. 아예 그냥 증여세 낮춰달라. 이런 것들이 소위 유자산가들의 전반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압승계 목적 증여세도 이미 대폭 감소를 해줬죠. 60억 이하 10% 세율에서 120억 이하 10% 세율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가업을 승계한다는 거는 같은 일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마치 일본의 그 노포, 오래된 노포 같은 걸 예시를 들면서 이런 가업 승계를 하는 건데요. 100년 이상 기업이 일본에 3만 개 넘고 국내는 얼마 안 되죠. 우리나라는 이제 업력이 짧으니까 얼마 안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요 기준도 넓혀줬고요. 그 다음에 업종,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은 제1업종, 주업종, 부업종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간 업종도 다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업승계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막말로 약간 다른 일을 해도 가압승계가 돼. 그러니까 이것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가압승계를 통해가지고 증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도 많이 발달되고 어쨌든 현 정부는 그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은 그러면은 경제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유시장 경제론의 베이스로 증여를 해야 마치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부자들은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부자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세 서비스 이거는 탈세는 아닙니다. 절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절세 서비스도 매우 고도로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절세 서비스 중에서 코인 이용한 절세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NFT 같은 거 자식이 NFT 프로젝트에 런칭하고 아빠가 그냥 고가로 쏴주고 막 이러면 막 서로 막 안 걸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가 떴다 그러면은 뭐 미술품이 됐던 NFT가 됐던 뭐 법인 부동산이 됐던 뭐가 됐다 상가가 됐던 과거에 꼬마 빌딩도 증여 차원에서 부담부로 증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꼬마 빌딩 시장에 돈들 들어오면서 붐업됐던 거잖아요. 지금은 상투 잡은 사람들의 소위 그냥 뭐 상처들만 거리에 가득한데 그래서 이런 거가 그 개인들이 아름아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가 규모가 완전 커지기 시작하면은 조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은 그래서 너무 막 이게 패션이고 막 열풍이고 이런 거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절세 컨설팅은 과거에도 있었고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 항상 끝이 안 좋게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뭐 투자이민이 끝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투자이민은 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사실 근데 이런 것만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방소멸이다 뭐다 막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거를 얼마든지 반영한다던가 등등 많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이민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살 수 있고 만들어주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저희는 오늘 제도 공부하면서도 느꼈지만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다만 부자를 위한 그런 나라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